이번 시간에는 실내 디자인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기본 계획은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요소, 디자인 원리, 그 다음에 기본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디자인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디자인 기본 계획에서는요, 우리가 10개년도에 한 35% 정도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35%라고 하는 것은요, 7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문제 중에 7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 4개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우선 실내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실내 디자인 원리도 10%, 그리고 기본 구상 계획은 아직까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개정된 곳에서 출제가 안 됐지, 원래 다른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세부 공간 계획이라고 해서 챕터 3에 있었던 내용이 이전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실내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가 한 15%,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올 경우는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가 7문제 정도 되겠죠.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면 한 7문제 정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실내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점, 선, 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실내 디자인 요소를 다루는데, 키워드로 점, 선의 특징, 그 다음에 형태의 종류, 그 다음에 형태의 지각 심리의 특성, 착시, 여기 착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시에서도 다이도형 착시하고 영리도형 착시라는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간 구획의 종류라든지 방법, 그 다음에 질감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는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점. 우리가 점이라는 것은요, 크기는 없고 이렇게 위치만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항들, 점의 특징,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할 때 중요한 부분 별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노란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컬러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면은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점이라는 것은요, 선의 교차. 선이 교차하면서 여기에 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선이 굴절을 하면서 여기에도 점이 생기고요. 면과 선이 만나면서 여기 부분에서도 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점은 이런 데 생기고, 점의 특징이는요, 우리가 인장력도 있고요, 집중 효과도 있고,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선이 교차하고 그 다음에 면과 선이 만날 때 점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점을 찍으면 집중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점을 찍을 때 집중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점에서 작은 점으로 시선이 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균등하게 이 선이 인장력을 가지면서 선으로도 인지되기도 하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4개의 점이 있으면은 도형으로도 인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거나 분리되면서 집합과 분리의 그러한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에 요 부분 그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은 방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점의 특성들이 있고요. 그러면 점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1번 디자인 요소 중에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옳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1번 보죠. 기하학적으로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다. 아까 제가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형상을 규정하거나 한정하고 면적을 분할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점이 아니라 선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점에 대한 얘기 2번이 틀린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선의 교차, 선의 굴절, 선의 교차,
굴절, 면과 선이 만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맞죠? 4번 같은 경우는 면 또는 공간에 하나의 점이 놓이면 점이 하나 놓이죠. 공간에 점이 놓이면 집중력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시면 디자인 요소 중에 점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 그러면 1번 면의 한계, 면들의 교차. 아까 면의 한계, 면의 교차.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이 아니라. 2번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으로 크기가 없고 아까 외워두시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두 점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점의 크기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아까 있죠. 크기가 두 개 같은 경우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 한쪽에만 점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똑같이 주의력이 갑니다. 그래서 선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배경의 중심에 있는 점은 동적인 효과를 느끼게 한다. 배경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 제가 얘기했죠. 별표 나왔습니다. 별표 점선 나온다고 하면 둘 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선이 더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점으로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그리거나 했을 때 선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징이 어떠냐면 선은 길이하고 위치만 있고요. 그 다음에 폭과 부피는 없어요. 선. 길이 있고요. 위치 있고요. 폭과 부피는 없고요. 그리고 점들이 이렇게 쭉 이동한 궤적. 이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면의 한계. 면의 한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면의 한계. 그 다음에 면이 이렇게 교차된다 그러면 이 교차점에서 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선은 어떤 형상을 규정하거나 한정하고 면적을 분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 운동감 있고요. 속도감 있고요. 방향감, 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수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표시했죠. 그러면 시험에 이러한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고서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수직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직선이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승감과 어떠한 엄숙한 존엄성, 남성적인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종교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층고 같은 경우를 높여서 수직적인 그러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수평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평온하죠. 그래서 수직하고 반대의 느낌으로 영원, 안정, 무한, 정적인 느낌이 이제 수평선의 특징인 거죠. 사선 같은 경우는 운동감, 속도감, 불안, 변화, 활동적인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사선에 대한 특징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곡선은 말 그대로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동적이고 부드럽고 경쾌 여성적인 느낌. 수직은 남성적인 느낌, 곡선은 여성적인 느낌. 이런 식으로 곡선에 대한, 그러니까 선에 대한 종류별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선의 종류에 따른 조형 효과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헷갈리지 말고요.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사선은 운동감, 속도감 있다고 했어요. 사선 같은 경우는 운동감, 속도감 맞죠? 수직선 남성적이고 상승감, 엄숙함 맞죠? 그 다음에 수평선 안정적이잖아요. 정적인 느낌 맞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4번 같은 경우 곡선 부드럽잖아요. 여성적인 느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곡선은 위험, 긴장, 변화 등의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으로 나가면 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원적인 면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면이라는 것은요. 선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모이면 면으로도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는 있으나 여기도 2차원이니까 두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방향을 가지는 선의 집합체, 선의 궤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선이 많이 모이면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절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면이 생기는 그러한 특징들도 있고,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특징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21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 곡면과 평면의 결합은 대비효과를 준다.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직선적인 평면은 대비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면의 구성 방법은 지배적 구성, 분리 구성, 일렬 구성, 자유 구성.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보면서 만약에 못 외웠다, 그리고 안 나왔던 내용이다 그러면은 우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세모를 해놓고요. 3번 같은 경우 실내 공간에서 모든 형태는 면의 요소로 간주되며 모든 형태가 면의 요소로 간주된대요. 그리고 크게 이념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으로 대별된다. 다음에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형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면의 심리적인 인상은 면이 놓이는 위치라든지 질감, 색, 패턴 이런 것과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맞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지배적인 구성, 그러니까 면을 구성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2번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확실하게 아닌 거 3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까 이념적 형태, 현실적인 형태 얘기를 했는데, 형태 문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점선면 형태 있으면은 선 많이 나오고요. 선으로 이렇게 형태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모든 우리가 보이는 형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형상화돼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형태는 모양, 부피, 구조로 어떠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이념적인 형태하고 현실적인 형태 두 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념적은 말 그대로 그냥 상상, 개념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 시각과 촉각 등에서 느낄 수 없고 개념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을 이념적 형태, 상징적 형태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요소 원리에서는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형태, 이념적 형태는 말 그대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실적인 형태는 눈에 보이는 형태니까 실제에 존재하는 모든 물상들을 현실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들이 어떻게 또 구분이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에 여기 보면은 또 별표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에 있는, 말 그대로 자연에 있는 자연 형태 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형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형태 중에는. 그러면 자연 형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자연 현상과 관련된 자연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형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형의 원리로서 작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연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따거나 그러한 형태들이 디자인에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유기적인 형태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의 형태에서 그 모양을 유출을 해서 나오는 디자인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형태가 불규칙하고 자유분방하기는 부정형의 그러한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연 형태도 체계적인 기하학적인 특징을 갖는다. 우리가 자연의 형태들 보면은 뭐 눈의 결정체라든지 뭐 이런 별꿀의 구조 이런 데서는 규칙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목으로 문제에 나왔을 때 자연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기하학적 특징을 갖는구나 하는 그 사항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인위적인 형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형태를 인위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인위적인 형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문제가 나오는 게 이 휴먼 스케일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계속 스케일 얘기할 때 휴먼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는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을 얘기를 할 때도 사람과 관련된 스케일을 적용을 하라고 해서 이 휴먼 스케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요소를 얘기할 때 아주 기초적인 항목에서도 인위적인 형태에서도 이 휴먼 스케일에 관련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꼭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제 5번, 예제 5번을 보면요. 현실적인 형태, 우리가 현실적인 형태는 자연 형태하고 인위적인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 형태와 인위적인 형태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면 되죠. 자연 형태라고 했는데 아까 기하학적으로 취급한 점, 선, 면, 입방체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자연 형태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항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닌 거고요. 다른 거를 한번 보면 어떻게 설명이 돼 있는지 한번 보면 2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들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형태를 자연 형태에 맞죠. 그 다음에 3번 조형의 원형 우리가 디자인 모티브로 조형적으로 할 때 원형으로 사용을 하고 기능과 구조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얘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단순한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기하학적 특징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자연 형태 하면은 요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자연 형태를 다룰 때 꼭 이 체계적인 기하학적인 형태의 특징을 꼭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4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 보면 인간의 지각, 머리로 지각을 하는 즉 시각과 촉각 등으로 직접 느낄 수 없대요. 직접 느낄 수 없는 개념적으로만 제시되는 형태, 아까 이념적 형태라고 얘기했어요. 상징적 형태라고도 하는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념적 형태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우리가 형태, 아까 형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사람한테 지각이 되고 인지가 되는지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 그래서 형태의 지각 심리, 사람이 인지하는 심리를 게스탈트 지각 심리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근접성, 유사성, 연속, 폐쇄, 단순, 도형, 배경의 법칙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인지를 한다는 그러한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근접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제목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근접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접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때는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있는데 어떤 게 가까이 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 꼭 여러 개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키워드 같은 경우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근접, 가까이 있는 유사한 요소들이 그룹해서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수평으로 지각, 점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거는 심리는 수평선으로 지각을 한다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세로로 촘촘하게 있는 거는 수직으로 지각이 되는 그러한 심리가 근접성의 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는 유사성. 말 그대로 제가 그 단어에 그 답이 있다고 그랬죠. 유사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유사한 형태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유사한 형태와 색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인지되고 네모는 네모 이런 식으로 같이 그룹화돼서 인지가 되는 게 유사성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해 가셨고요. 그러면 연속성, 말 그대로 연속된다는 거죠. 뭐가 연속이 되냐고요? 유사한 배열로 이루어진 것은 연속돼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하나의 그룹으로 이런 선으로 인지가 된다는 게 연속성이라니까. 연속해서 똑같은 배열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룹화돼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를 한다. 그게 연속성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폐쇄성입니다. 폐쇄성은 사람들이 지각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원에 다 안 채워져 있어요. 폐쇄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느낄 때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게 닫혀져 있는 그러한 형태로 느끼는 게 인지된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지가 된다는 게 이 폐쇄성이거든요. 삼각형이 아닌데도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삼각형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폐쇄성입니다. 그래서 폐쇄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닫혀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폐쇄성이고요. 다섯 번째 단순화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복잡한 거를 인지하는 것보다는 단순화시켜서 인지하고 심플하게 인지하는 거를 사람들의 심리가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단순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잡한 형태, 여기서 보이면은 정육각형의 입방체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크게 사각형의 형태로 그냥 한 번에 딱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사각형으로 인지를 한다는 게, 쉽게 인지를 한다는 게 그런 심리거든요. 단순화시켜서요. 그러면은 이게 점이 있는데 네모와 마름모가 겹쳐져서 별모양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 별로 이러한 형태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단순화시켜서 사람의 심리는 그냥 원으로 그냥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단순하게 그냥 쉽게 인지를 한다는 것이 이제 단순화입니다.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섯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도형과 배경의 법칙. 우리가 이 그림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는 뭐로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딱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거. 사람의 얼굴로 보일까요? 아니면은 잔으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심리에 따라 틀리고 어디가 먼저 인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거든요. 나는 배경이 먼저 인지가 되면 이 하얀 부분이 배경이니까 사람의 얼굴로 인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도형이 먼저 인지가 되면 이건 잔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배경과 도형에 따라서 어떻게 인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형태가 달라 보이는 것이 도형과 배경의 법칙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루빈의 항아리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빈의 항아리 나오면 도형과 배경의 법칙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착시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과 배경 얘기할 때도 사람의 심리에 따라도 틀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그러한 형태들이라도 착시로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전통하고 서양의 건축물을 배울 때 배울림 기둥이라든지 엔타시스 그러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착시 보정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물 디자인을 할 때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여러 개의 디자인 형태가 있으면 착시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착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 나와 있죠. 별표 나와 있습니다. 길이의 착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같은 길이로 보이나요? 여기 끝에가 같은 길이이긴 하지만은 끝에 모양에 따라서 두 길이가 틀리게 보이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착시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선 끝에 처리가 틀림에 따라서 길이가 달리 보이는 거. 밀러 라이어의 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의 착시, 밀러 라이어의 착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의 착시, 체르너 착시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이 원래는 수평선이거든요. 근데 이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틀리게 보이죠? 이게 방향 체르너의 착시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착시도 배경에 따라서 같은 원이지만은 배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두께가 그 면적이 달리 보이는 게 면적 착시. 거리 착시는 우리가 같은 크기지만 거리가 멀리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틀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앞에서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거리의 착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곡 착시, 헤링 착시라고 해서 수평선인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가 불룩하게 보이죠? 착시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망곡되어서. 수평선인데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게 헤링의 망곡 착시이고, 포겐도르프 착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겐도르프 착시하면 방향의 착시고 어떠한 착시인지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어디가 이어져 보이나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가 이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원래는 여기가 이어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선하고. 이것이
포겐도르프 도형의 착시 방향의 착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분투도형 착시도 많이 나와요. 분투도형 착시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있으면 어디가 더 똑같은 길이거든요. 수평선과 수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상승의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가 더 길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영리도형 착시는 모순도형이에요. 딱 보기에는 우리가 삼각형의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은 만날 수 없는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의 도형, 영리도형, 펜노즈의 삼각형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형태의 지각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선 13년도, 20년도에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연속성, 말 그대로 연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단어에서 그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유사 배열로 구성된 형들이 연속되어 보이는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되는 법칙 맞죠? 반전도형, 아까 루빈의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루빈의 항아리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죠? 루빈의 항아리로 설명이 되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배경과 도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에 지각되는 법칙이 아닌 거죠. 하나씩 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잔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사람의 얼굴로 마주보는 얼굴로 보이는 그러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유사성, 유사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서 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유사성 말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비슷한 형태, 유사한 형태의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된다. 맞죠? 4번 같은 경우 폐쇄성, 닫힌 형태로 불완전하지만은 닫힌, 폐쇄된 형태로 인지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4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8번 아까 포겐도르프 도형 이 그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포겐도르프 도형 하면은 기억하시면은 방향의 착시 1번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감, 텍스처로 넘어갑니다. 질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우리가 만져서 보이기도 하고요. 촉각으로 질감은 느껴지기도 해요. 거친 질감, 부드러운 질감 이런 식으로 이제 촉각으로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만지지 않고도 시각적으로 아 부드러운 재질이구나 아니면 거친 재질이구나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표면상의 특징을 우리가 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의 표면상의 시각과 촉각과 그러한 특징들을 질감이다. 그러면은 질감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은 질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1번, 2번, 3번으로 나오는 그러한 항목들인 거예요. 2번,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매끄러운 질감, 부들부들한 질감은 빛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소재, 우리가 실내를 마감재를 선택을 할 때 나무의 질감과 유리, 스틸 그런 질감의 그러한 그 빛을 반사하는 것들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매끄러운 질감들은 빛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거친 질감, 돌이라든지 이러한 거친 느낌의 질감들은 흡수하는 특성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인 거고 그다음에 3번 목재와 같은 돌, 목재 이러한 자연 재료의 질감들은 우리가 내추럴한 그러한 디자인 느낌을 날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천연 재료들, 자연 재료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따뜻함과 친근함을 준다. 자연 재료는 우리가 항상 자연의 느낌은 그 사람들한테 포근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3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질감의 성격에 따라 공간에 통일성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또 하나 재료의 질감 대비를 통해서 공간의 변화와 다양성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질감입니다. 5번째가 중요한데요. 질감 선택 시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는 스케일, 빛의 반사, 흡수, 촉감 이 항목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죠. 예제 9번 질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7년도, 2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시각적으로만 지각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함정이 어디 있는지 문제를 이렇게 막 빨리 읽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이런 거거든요. 시각적으로만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물체의 표면상의 특징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만이 아니고 만져서도 저기가 되는 거죠. 이 질감이라는 것은. 2번 같은 경우는 질감의 선택에서 중요한 거 아까 5번에 나왔었죠. 스케일, 빛의 반사, 흡수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했잖아요. 빛을 반사하고 그 다음에 색채 조명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나무, 돌, 흙, 자연재료잖아요. 자연재료는 인공재료에 비해서 따뜻함, 친근감을 준다. 자연재료 얘기했습니다. 맞는 상황이고요. 1번이 틀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양,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패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2차원 아니면 3차원적인 그러한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보면은 패턴을 나타날 때 문양에서는요, 다양한 공간, 모형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반복이 되면서 특이한 도형화시킨 그러한 것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선, 형태, 공간, 조명 등에 의해서 도형화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문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 하나만 가지고는 패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을 지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똑같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여기에 리듬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모가 크든 작든 추상적인 어떤 여기도 리듬감과 운동감 패턴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10번 공간 내 패턴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죠. 옳지 않은 거 찾아봐요. 1번 수평 줄무늬.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수직 줄무늬, 수평 줄무늬 했을 때 수평 줄무늬는 공간을 넓게 보이고 낮아 보이게 하는, 맞죠? 수직하고 틀죠? 수직은 높아 보이는 거니까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 패턴은 선 형태 조명의 사용으로 만들어진다. 아까 특징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3번 지루한 벽체, 쭉 길게 연속돼서 있는 지루한 벽체에 수직 패턴을 사용하면 지루함을 줄일 수 있다. 맞는 거죠. 수평으로 이렇게 쭉 지루하게 돼 있는 공간들의 어떠한 포인트로 수직적인 요소를 주면서 어떠한 지루함을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형태인 거죠. 3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실내 디자인 기획 부분. 그러면 4번 작은 공간이 작다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공간에서 여러 패턴을 혼용해서 사용을 할 경우 공간이 크게 넓어 보인다. 우리가 옷을 입거나 뭐 했을 때도 공간에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패턴을 하면 너무 혼잡하고 난잡하고요. 공간을 작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작을수록, 공간이 넓으면 상관이 없지만 공간이 작을 경우는 디자인도 심플해야 되고 패턴이나 문양이 너무 많은 것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패턴 같은 경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스페이스, 어떠한 물체로 구성이 됐을 때 그 안쪽 부분을 어떠한 공간이 형성이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공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간의 분할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겠죠. 여기서 별표, 공간 분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간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공간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디자인에 직접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 3가지. 차단적, 물리적 구획 방법, 그 다음에 심리, 도덕적, 상징적 구획 방법. 3번째, 지각적 구획. 이렇게 3개로 그러니까 구획을 나누는데요. 그러면은 차단적이랑 말 그대로 그냥 공간을 이렇게 차단해서 구획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벽으로 나누거나 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공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공간 벽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커튼으로도 공간을 여기서 늘어뜨리면 공간이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나눠지듯이 구획 방법에, 차단적 구획 방법에 커튼 10줄 기둥으로 해서 세워놔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유리창으로 해서 이제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1번 차단적 구획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2번 심리적으로는 말 그대로 조금
그러니까 이동이 간단하고 간단하게 뭔가를 놔가지고 심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획이 조금 영역이 좀 구획이 영역이 구분됐다 하는 그 심리적인 그러한 형태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구 간단하게 뭐 가구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큰 화분을 하나 놓으면은 우리가 카페라든지 그런 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큰 화분 같은 거 놓으면 심리적으로 조금 분리된 그러한 느낌들이 드는 게 이 심리 도덕적 구획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도 생각을 했는데 심리적인 도덕적인 방법으로서 바닥 천정면의 단 차이, 단을 바닥을 높이거나 아니면 천정을 낮추거나 해서 공간에 약간 좀 이질감을 심리적으로 높은 공간과 바닥의 차이로 해서 공간의 변화, 이것도 심리적 도덕적 구획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심리 도덕적 구획, 상징적 구획할 때 여기 바닥 천정면 단차에 관한 거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지각적 구획 방법 보면은 보통 지각적으로는 사람이 인지를 한다고 그러죠. 지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노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구획에 그러한 감이 생기는 거고, 지각은 말 그대로 지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평면상에서 평면의 형태를 변화를 주거나 통로라든지 어떤 공간을 변화를 주면서 지각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조명이라든지 마감재로 공간의 변화, 평면의 변화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러한 지각적인 구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공간의 차단적 구획 방법. 차단을 말 그대로 그냥 차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커튼, 열주, 유리창은 아까 차단적 방법인 거고요. 조명, 아까 지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선면 형태, 공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보통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2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춰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제가 패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해 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끝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서 그 장마다 다 볼 수 없잖아요. 강의가 한 40강, 이 챕터에 많은 강의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제 강의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내용의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주니까 그 부분만 나중에 정리할 때는 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 요소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키워드,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키워드를 얘기를 했고, 아까 점 부분, 점선이 있으면은 점보다는 선이 많이 나오는데 선이 안 나올 경우는 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선이 더 많이 나온다긴 했어요. 근데 점도 알아둬야 되니까 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다는 그 특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집합 분리의 요 그림 중에서는 여기 부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 점에 대한 특징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이 더 많이 나온다고 했죠. 선은 어떤 형상을 규정하거나 면적을 분할하고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아까 형태, 이념적 형태, 현실적 형태 중에 자연 형태, 인위적인 형태 얘기를 해서 이 형태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눠요.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요 형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핵심 규칙 문제에서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루빈의 항아리 머릿속에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도형과 배경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착시 현상. 우리의 이제 길이 착시, 밀러 라이어, 체르너, 면적 여러 가지 착시가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 포겐도르프 도형의 방향의 착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을 할 때 3가지 분할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공간을 분할하는지, 차단적은 이제 말 그대로 차단하니까 커튼, 열주, 유리창 아까 얘기했던 거고, 지각적 조명, 마감재, 재료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감, 마지막으로 이제 질감 부분인데 질감은 눈으로도 느끼지만은 만져서도 느끼는 그러한 질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질감 선택 시 고려 사항은 스케일, 색채, 빛의 반사, 흡수, 촉감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